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쌍특검법 모두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특검법안은 폐기됐어요.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다음엔 다시 이 방안을 놓고 표결을 못하느냐? 아니죠. 일사부재리는 법원 판결, 확정 판결을 두고 일사부재리가 적용되지, 무슨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사부재리 그런 건 없습니다. 다시 만들면 돼요. 21대 국회에서는 좀 어려워 보이죠. 22대 국회에서 200석 넘게 반윤석열당이 의석을 얻는다면은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아무리 열심히 그냥 거부권을 행사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쌍특검법 지난해 12월에 통과가 됐는데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이게 국회로 돌아와서 재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재적 의원의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바로 법이 시행됩니다.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표결을 보니까 이 50억 클럽 특검법이 재석 281명 중에서 찬성 177표, 반대 104표.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찬성 171표, 반대 109표, 무효 1표.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현재 의석수가 113석인데 참석 의원이 110명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 전부 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치면은 그래도 반란표가 한 표는 있네요. 그 한 표가 무효표였을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50억 클럽 특검법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 것은 일단 민주당 일부에서 표결 불참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말에 쌍특검법 첫 표결 때와 비교하면은 차이가 이제 드러난 것인데요.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12월 28일에 진행했는데 재석 180명 전원이 찬성해서 통과시켰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도 투표에 참여한 18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두 표결 모두 불참했어요. 근데 이번에 재의결할 때 빠지게 되면은 말씀드렸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은 통과되는 건데 불참해봐요. 그러면 민주당만으로도 3분의 2가 넘어가는데 어쨌든 이번 표결을 보면서 말이죠.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은 했어요. 이거는 야당 책임으로 돌릴 사안은 아니고요. 쌍특검법이 작년 12월 본회의를 통과됐는데 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천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재의결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또 저도 국민의힘이 대거 공천학살을 벌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15명의 반란표만 나와도 요거는 재의결이 되기 때문에 특검은 시행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를 낸다면은 이제 총선 선거 와중에 특검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선거는 김건희 특검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피의 사실이 공표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다 공표되잖아요. 사실은 박근혜 탄핵 때도 그랬고요. 그렇게 김건희의 비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거는 결국 김건희 심판론, 즉 윤석열 심판론으로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여권이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런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잔대가리를 굴렸어요. 반란표가 안 나오도록 현역 대부분 공천을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의 특징이 뭡니까? 평균 나이 58세, 그리고 거의 대부분 현역 공천, 그리고 2030 세대는 대부분 험지, 그리고 10% 간신히 넘는 비율. 꼰대 공천이죠. 현역 공천이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번 공천은 웰빙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반란표가 나올까봐. 오늘의 그 재의결 때 반란표가 나올까봐. 그래서 김건희가 특검 받을까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현역 공천한 겁니다. 다 아시죠? 국민의힘이 싹 물갈이 하려던 계획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측근검사로 해가지고 채우려고 했던 계획 백지화했습니다. 디올백 파문이 터지고 여기에 힘을 받아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단 말이죠. 윤석열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반란표가 없도록 그래서 마음에도 없었던 압도적 숫자의 현역 공천을 이번에 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참 디올백 파문이 정말 엄청난 일을 했네요. 자, 사실 이렇게 현역 의원들 감동 없는
공천을 하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가 공천 때 정말 조자용 칼춤 추듯 혁신 공천을 할 것이 확실한 마당에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자칫하면은 국민의힘은 구태정당으로 몰리고 민주당은 공천 혁신을 하니까 잘하고 있다. 이재명이 진짜 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이재명만 박수 받을 것 같으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잔대가리를 굴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인데, 그러니까 칭찬받는 이재명, 그리고 공천 때 현역을 대부분 공천하고 어떤 혁신을 전혀 가미하지 않은 그런 한동훈,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못하도록 조용하고 질서 있는 공천, 이건 국민의힘, 그리고 시끄럽고 다툼이 많은 공천, 이건 또 민주당, 이렇게 조용하고 질서 있는 국민의힘 대 시끄럽고 다툼이 있는 민주당,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프레임을 짜서 이렇게 언론들이 보도하게끔 만들었습니다. KBS가 20분 동안 민주당 비난하는 뉴스를 냈다면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엄청나게 현역들이, 다선들이 이렇게 우수수 낙엽 떨어지듯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막 박수 받았던 공천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다 할 어떤 근거도 없이 이재명이 사천하고 있다, 당을 사유하고 있다, 이런 마타도를 만들어내고 말이죠. 스스럼 없이 그냥 얘기해대고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웰빙 공천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질서가 있다, 조용하다, 이런 식으로 또 미화하고 말이죠. 여기에 같은 한결의 경향도 그 장단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참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 대한 이런 터무니없는 공세, 비난, 이런 것들은 여권의 프레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던 이동형 작가에 대한 비난도 용산 쪽에서 나온 프레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얘네들은 엄청난 인원과 인력을 동원해가지고 선거판에서 장악한 언론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한 번 속지 또 두 번 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그런 언론 보도에 너무 괴념치 마시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김용민 브리핑 같은 이런 그들에게 속지 않고 그리고 휘둘리지도 않고 영향받지도 않는 이런 야매 언론에 여러분들 주목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수겸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거양득하고 좀 비슷한 말인데, 일석이조, 이것과 많이 유사한 말인데, 모든 부정적인 이슈를 민주당에게 집중시키고 국민의힘은 정말 안정적인 정당이다, 관리가 잘 되는 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광팔고, 이게 말이죠, 선거 전략상 민주당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뭡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의 뉴스가 못 나오도록,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되는 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그런 보수 유권자들한테, 개혁신당한테 눈길 주지 마, 걔네들은 있으나마나한 존재들이야, 불만이 있더라도 민주당은 못 찍잖아, 우리 국민의힘 찍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오프라인에서 사지를 들고 입을 틀어막는 그런 일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답습니다, 정말. 자, 이 프레임에 넘어간다면 우리는 우민입니다. 우민. 어리석을 우자의 우민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남았죠. 40일.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 40일 안에 윤석열 심판론이 다시 불붙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썩은, 낡은, 나쁜 이런 권력자들의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자, 그런 점에서 선거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너무 일찍 오면 안 되겠지만 지금 모든 언론이 민주당을 비난하니까요. 조금 시간을 두었으면 좋겠지만은 4월 10일이 와서 우리 국민들이 모처럼 사이다 같은 그런 결론을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2010년 지방선거 얘기하면서 말이죠, 그 당시는 이명박 정권 때고 모든 공영방송이 다 장악됐고요, 낙곰수가 생기기도 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시대의 담론을 주도하는 것은 그 기성 언론, 레거시 미디어였단 말이죠. 그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이명박을 띄우고 야당을 욕하니까 이러다가 진짜 우리 지는 거 아닌가. 게다가 천안함 사건까지 발생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음매 기사를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점퍼 입고 다니는 선거운동원들 후보에게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후보들은 아이고 이번에 되게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저쪽이 됐지만은 서울시의회, 경기도의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길 줄 몰랐어요. 또 서울의 구청장, 또 경기도의 시군 압도적으로 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인천은 아예 그 시장까지 다 민주당이 됐죠. 송영길 시장. 그때 이제 느낀 것이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또 시중에서 만날 수 있는 여론이 전부가 아니구나. 뭐 말도 못하고 비판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어떤 뭐 자신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것조차 큰 부담을 안아야 했던 그런 시대에는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또 아울러 어디 나가서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지 않죠. 여론조사는 전화 1대1 대화 아니에요? 그때도 얘기 안 하고 대중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못하던 때였죠. 그런 사람들이 꾹꾹 눌렀다가 투표장에 나가서 표심을 행사한단 말이죠. 2010년 상황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쌍특검 재표결을 해서 둘 다 부결이 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양심을 저버린 것이다 라고 분개했는데요. 70% 이상이 찬성한 법안이었습니다.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게 70%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당장 23억 수익이 있었잖아요. 수익이 생겼던 거 아니야. 손해만 봤다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윤석열이가 거짓말한 겁니다. 이거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로 엮일 일이고 아마 많이들 고발하셨을 거예요. 23억의 수익이 난 그런 주가 조작이었고 녹취록 뭐 이런저런 증거 다 확보됐습니다. 이미 그 검찰은 김건희를 공범으로 정하다시피 했습니다. 또 여기 보복하니까 말 함부로 못하는데 김건희 계좌가 이용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계좌가 자기 모르게 남들이 멋대로 운용합니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게 아니라 엄청난 이득을 본 건데 그 계좌는 김건희와 따로 떼어서 볼 계좌입니까? 아니잖아요. 김건희가 그 계좌를 운용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고 수익을 냈다. 이렇게 봐야 합리적인데 계속 언론들은 김건희한테 되치기 당할까봐 김건희 계좌. 나 참 웃기지도 않아서. 아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수정님 페이스북 있으세요? 수정님 페이스북은 수정님 거지. 수정님 페이스북 계정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계좌의 주인이 김건희고 김건희가 이득을 받는데 왜 김건희가 아니고 김건희 계좌라고 합니까? 어쨌든 23억의 수익이 났고 녹취록 등 주가 조작 증거가 차고 넘치고 게다가 한 번도 출석시켜서 조사한 적이 없어요. 압수수색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검찰이 윤석열 휘하의 외청이다 보니까 행정부 외청이다 보니까 그래서 검찰이 대통령을 인사권자를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특검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 본인이 특검법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요거는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가 직권남용. 직권남용은 범죄거든요. 법률을 위반하면은 대통령은 탄핵 사유 자동적으로 됩니다. 탄핵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 윤석열의 법을 쌈싸먹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부결된 그 법안이 좀 많이 미흡했어요. 주가 조작 수사만 하게끔 이렇게 좀 한정돼 있는데 지금 김건희 비위가 많잖아요. 그래서 추가된 혐의가 많단 말이에요. 그걸 반영해서 다시 발의한다는 거예요. 언제 할 것인지는 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은 22대 국회에 가서 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21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 마땅한데 못하게 한 거 윤석열 때문입니다. 결국 또 김건희 때문이고요. 아니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난다고 세상에 입법부에서 결의한 다수의 의원들이 결의한 그 특검법을 그냥 묵사발로 만들어버리나? 이거야말로 진정한 직권남용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이 분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너희 거냐? 너희 부부 거냐? 너희들의 비리는 그러면 앞으로 영원히 수사하지 말란 얘기냐? 이 집권기간 내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좀 분명히 분노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의 이 부결은 국민들에게 이것들은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아주 깊게 각인시키지 않았나. 70%가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회 돌아왔는데 국민의힘 방해로 이게 또 특검법이 부결된 거 아니에요. 자,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이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널리 또 구전을 통해서 이 정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혹을 뗐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혹을 붙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기 너무 좋아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 수익을 보신 우리 김건희 씨 한 번도 출석 조사를 당하지도 않았고 압수수색도 당하지도 않았고 게다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각종 녹취록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그래요. 이것까지 드러났으면 이제 김건희는 끝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서 반드시 어떻게든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뜻을 모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